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현율의 대표 변호사 구재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 개시 결정이 난 사건 중에서 조금 특이하게 이제 배우자의 소득으로 본인의 급여에 대해서 개시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어서 그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저희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케이스이기도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분은 40대의 기혼 여성이셨고요. 생활비 사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채무가 증대해서 개인희생을 저희한테 의뢰해 주셨고 개인희생 신청 시에는 한의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급여로 월 18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좀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요. 왜 문제가 발생했냐면 법원에서 이제 보정 공고가 내려왔는데 보통 이제 법원에 사건이 좀 많이 몰리다 보면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왕왕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처음에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하고 보정공고를 내릴 당시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보정공고가 내려오는 당시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정공고의 내용이 그 당시에 현재의 소득 상황이나 급여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공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분이 원래 근무하고 있으셨던 한의원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 그 결과 이분도 해고 통보를 받아서 실직 상태에 있어서 사실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원칙적으로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회생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취하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약간 끌면서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취업을 해서 뭔가 회생 절차를 이어나가는 방법을 취하는 것밖에 사실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굉장히 여러 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시부모님도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당장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하고 의논을 해 주셨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남편분의 소득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는 실직을 통해서 소득이 없었지만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택배기사로 근무하시면서 월 500에서 6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회생 절차를 계속해서 운영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회생 법원에 이분은 실질적으로 회생을 계속해서 하려는 의지가 있고 뭔가 회생 절차를 악용해서 이를 이용하려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였고 법원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정해 주셔서 배우자의 소득을 통해서 이분의 회생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곳으로 개시 결정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회생제도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정해놓은 또는 회생법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새는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회생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너무 처음부터 걱정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문의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회생 절차 진행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회생 절차는 어떤 채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강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회생 절차는 이분들이 회생 절차를 악용해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현상을 유지하면서 다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제시켜주는 게 가장 본질적인 제도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회생법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분들을 뭔가 비난을 해서 왜 채무를 졌느냐라고 막 따지거나 취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뭔가 회생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분들이 변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끝까지 회생제도를 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생법원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고 반드시 어떤 특정한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도 생각보다 자유스럽게 변경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랑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